안녕하세요. 이시계 교육 베트남어 강사 판유엔입니다. 오늘은 패턴의 법칙 베트남어 첫걸음 바로 시작하겠는데요. 패턴으로 들어가기 전에 베트남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을 베트남 말로 어떻게 하는지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신짜오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런데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이 표현은 베트남 사람들이 안 쓴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트남 사람들은 얘기할 때 항상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 나이 차이 또는 성별 등등을 따져보고 그때 적합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인사하거나 감사하거나 그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그런 표현, 인칭 대명사를 배우고 그리고 베트남어에서 어느 언어에서든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인칭 나, 저, 우리가 같은 표현이죠. 그리고 2인칭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 또는 3인칭 제3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대명사인데 지시 대명사요. 지시 대명사 이, 그, 저와 같은 표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명사라고 하면 의문 대명사도 있거든요. 어디, 무엇 등과 같은 의문 대명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 때 배우겠습니다. 세 번째로 숫자. 숫자는 크게 양수사와 서수사로 나누어 있는데 양수사는 여러분들이 수량 얘기할 때, 금액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고요. 서수사는 순서를 말할 때 쓰는 숫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또 시간 말하기 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4단계에서 다시 하나씩 언급할 건데요. 그래서 요 가지만 알아보고 시간 말하기는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젠 인칭 대명사라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사람들은 얘기할 때 그냥 나나 저 그리고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 선생님 등만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즉 그때는 화자가 예를 들어서 화자가 여자이면 여자이고 나이가 어리고 직업으로는 어떤 직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금 1인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본인, 베트남 사람이랑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때 저라는 표현은 많이 사용하시겠죠. 특히 처음 만난 베트남 사람한테 본인을 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베트남 사람이 나이가 자기보다 더 어리다 아니면 사회적으로는 직원이다 나는 사장인데 그 사람은 직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 이런 표현도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방송이나 구글에서 다른 사전에서 검색하시면 이 두 표현은 또이라는 말로 많이 나올 거예요. 또이. 근데 또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사실 저나 나로 해석하시면 정확히 사용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또이는 그냥 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정확히.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본인을 낮추는 거죠.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을 낮추는 건데 또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는 없어요. 전혀. 그래서 또이라는 표현은 나와 더 가깝겠죠. 나와 더 가깝겠지만 해석할 때 전체 문맥을 해석할 때 그냥 나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되게 어렵습니다. 또이는 되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칭 대명사인데 오히려 베트남 현지인한테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 나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가장 안전한 표현이죠. 그리고 또 사실은 뭐 나는 뭐뭐다, 저는 뭐뭐다 둘 다 가능하거든요. 한국어를 베트남어로 해석할 때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상대방을 높이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을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의할 때 여러 가지 대상이 있잖아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본인을 그냥 또이라고 하시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자, 두 번째 표현은 mình 이라는 표현입니다. mình. 이 표현도 다 여기는 다 1인칭이니까 다 본인을, 즉 화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화자가 스스로 본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저나 나로 해석할 수 있는. 근데 mình 이라는 표현은 저라는 뜻도 있어요. 저나 나라는 뜻도 있지만 언제 사용하냐면요.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본인을 mình 이라고 할 거예요. 세 번째는 anh 하고 찌. 여기는 그때 여기에서 성별을 생각하셔야 돼요. anh 이라는 표현은 형이나 오빠라는 의미입니다. 형이나 오빠, 즉 본인을 형이나 뭐 오빠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은 뭐 여자친구나 동생일 경우 그때 본인을 anh 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물론 남자여야 되죠. 자, 그러면은 찌. 상대방이 동생이나 자기보다 더 나이가 어린 사람들, 그리고 뭐 더 동생 그런 사람들, 그때 본인을 찌라고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뭐 여자인 경우 언니나 누나라는 의미입니다. 언니는 지금 시장을 갈게 뭐 이런 그때 얘기할 때 물론 한국어에서 그 주어가 그때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지만 베트남어에서 주어를 꼭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이 표현을 사용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남자죠. 얘는 여자고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엄하고 바라는 표현인데요. 바. 자, 여기는 어이지만 오 뒤에 미음으로 발음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엄이나 바. 이거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미스터하고 미스이나 이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회의, 아주 큰 회의, 공식적인 어떤 회의에서 어떤 베트남 사람이 여러분을 뭐 ông Lee, Mr. Lee 이라는 뜻이죠.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부록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도 성별 관계가 있죠. 할아버지가 뭐 조카,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손자, 손녀들한테 얘기할 때 본인을 할아버지라고 하고, 뭐 할머니의 경우는 뭐 본인을 마라고 하겠죠. 그 다음은 막하고 조는 약간 많이 사람들이 섞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막 이때 아버지와 비교해야 되거든요. 막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즉 큰 아버지이나 뭐 큰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은 남자나 여자를 둘 다 막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막, 즉 아버지와 비교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조이라는 표현, 조. 길가에서 어떤 아저씨를 만날 때 아저씨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때 아저씨도 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작은 아버지나 삼촌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아버지나 삼촌 또 조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어린 사람, 그때 조이라고 하고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람, 뭐 큰 아버지 같은 경우 막, 그리고 막의 경우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꼬의 경우는 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 첫 번째 어떤 아가씨, 그쵸? 아가씨 아니면 그때 뭐 교재를 보시면
그녀라는 표현도 꼬하고 이따가 3인칭 알아보겠지만 꼬어이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때 아가씨, 그냥 그녀라는 뜻도 있고요. 그 두 번째 여자 선생님이에요. 여자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 선생님인지 남자 선생님인지 다르게 부르거든요. 여자 선생님의 경우는 여자 선생님이죠. 꼬라고 불러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직업과 상관없이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직업으로 선생님이어야 꼬나 이따가 다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다이 남자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남자 선생님. 이때 직업으로 하는 선생님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은 짜오. 짜오는 손자, 손녀라는 뜻이거든요. 조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고모,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그런 사람들한테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본인을 가리킬 때 본인을 그때 짜오라고 부릅니다. 짜오. 저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건의 경우는 건은 원래는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자식. 그래서 부모님한테 아니면 부모님과 같은 세대인 사람들한테도 본인을 건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건. 짜오하고 건 북부지방 사람들은 하노이 쪽이죠. 하노이 쪽 그리고 주변의 지역 사람들은 짜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지만 남쪽은 조카든 자식이든 어떤 손자 손녀든 다 본인을 건이라고 부릅니다. 건. 그 다음은 M. 많이 들으셨죠? M. 엠머이라는 식당에 가시면 그 M이에요. M. 본인은 동생이라는 뜻이에요. 동생. 남동생이든 여동생이든 동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 오빠, 형, 누나, 언니과 비슷한 나이인 사람한테 본인을 M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저라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은 저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2인칭. 2인칭의 경우는 2인칭이라는 의미는 상대방 자신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트남 사람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그 베트남 사람이 나는, 저는 이 표현을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 번만 얘기하죠. 다음번에는 그냥 주어를 생략하는데 그때 베트남 사람들은 항상 뭔가 주어를 넣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너는 이렇게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 이유는 베트남 사람들은 2인칭을 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자, 2인칭의 경우는 대부분은 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1인칭과 비슷한데 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만. 친구라는 뜻이에요. 친구. 그래서 그냥 친구라고 할 때도 친구를 만난다, 친구가 있다 이런 경우에서도 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만. 그런데 만이라는 표현은 1인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자, 2인칭으로만 사용할 수 있죠. 만. 자, 아까 본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상대방이 본인과 나이가 비슷할 경우, 그쵸?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본인을 이라고 하고 상대방을 만이라고 하시면 돼요. 한국 사람이다. 만, 베트남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만은 친구라는 의미고 친구가 비슷한 나이, 나와 비슷한 나이일 경우 그런 사람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은 anh, chị, ông, bà 이미 얘기했죠. 의미는 그대로예요. 근데 2인칭의 경우는
본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anh 그때 본인은 오빠고 형이면 본인을 an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지금 나는 동생이다. 나는 동생이고 상대방은 남자이고 형, 오빠,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그런 남자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an이라고 부르겠죠. 나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냥 상대방이 지금 형이나 오빠인 사람 그때 an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 찌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지금 누나나 언니 그리고 그런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을 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로 bác, chú, cô, cháu, con, em 그때 똑같죠? 아까 1인칭에서 나온 표현과 똑같은데 1인칭과 달리 이거 2인칭의 경우는 상대방 자신과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때 bác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 큰 아버지 같은 사람을 부를 때 bác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큰 아버지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 큰 아버지가 아니지만 그가 비슷한 나이인 사람들을 부를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은 3인칭, 제3자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을 말하는 거죠. 3인칭의 경우는 2인칭에서 의이나 너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이 2인칭에 붙여서 쓰시면 돼요. 자, 2인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의이나 너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붙여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첫 번째 경우 너 아무것도 붙일 수 없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언제나 3인칭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나 뒤에 무엇을 붙여야 3인칭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너는 한국말로 하면은 그냥 뭐 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 아이라는 뜻이에요. 저 아이, 그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 같은 사람 아니면 되게 싫어하는 그 제3자를 나이 상관없이 그냥 너라고 부르죠. 네, 보통은 친구, 다른 친구, 지금 다른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 제3자인 친구를 너라고 지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만의 그러면은 만 2인칭에서 나왔죠. 2인칭이라는 말 만 뒤에 의 붙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만의 그때는 그 친구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 친구. anh 마찬가지죠. an은 뭐죠? 형이나 오빠죠. 그러면 이거는 그 형이나 뭐 그 오빠라는 뜻이에요. chị ấy 그 언니나 그 누나, 그쵸? ông ấy 그 할아버지 아니면 그냥 어떤 사장,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높여서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bà ấy 그 할머니라는 뜻이에요. 자, 교재에서 너라는 표현이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의 말고 다른 표현도 사용하는데 대부분 교재는 의로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거 가장 쉬운 표현이거든요. 근데 의는 북쪽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는 거고 너는 남쪽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 차이가 있고 북쪽, 하노이 쪽 사람들이랑 이야기해 보시면 의 대신에 이라는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주의하시면. 자, 근데 이는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발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표준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이, anh 이 이렇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의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자, 너는 남쪽에 만약에 나중에 남쪽에 가시면 그때 의 대신에 너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bác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큰 아버지죠. bác 의 큰 아버지나 큰 어머니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근데 주는 큰 고모라는 뜻은 없어요. 그냥
작은 아버지나 아저씨라는 뜻만 있어요. 자, bác ấy, chú ấy, cô ấy. 그리고 아까 꼬는 또 고모라는 뜻도 있어요. 고모. 그래서 cô ấy 는 그 고모, 그녀, 이나모, 그 여자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em ấy 동생이죠. 그러면은 그 동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때 3인칭의 경우는 2인칭 뒤에 뭔가 붙여야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복수형의 경우는 1인칭 복수형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 아까 우리가 2인칭 뒤에 뭔가를 붙이면 3인칭이 되는데 복수형의 경우는 1인칭의 경우는 뭔가 그 앞에 뭔가를 붙이면 될 거예요. 좀 tôi 아까 tôi 나왔죠. tôi 나왔어요. 그 앞에 좀이라는 표현을 넣어주시면 복수형이 될 거예요. 좀 tôi 우리가 되겠죠. 우리. 근데 우리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chúng toi도 있고 chúng ta도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chúng toi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방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할 때 그때 상대방이 포함되지 않아요. 네, chúng tôi 네, 청자 제외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chúng ta라고 하시면 chúng ta 따라는 표현은 1인칭 독립적으로 1인칭으로 사용하시면 가능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될 거예요. 그냥 안 쓰시는 게 좋겠고 좀 따만 같이 쓰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돼요. 좀 따의 경우는 청자 포함이에요. 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도 그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할 때 둘 다 우리라고 하지만 하나는 청자 제외, 하나는 청자 포함이죠. 그 다음은 chúng mình, tụi mình, bọn mình 세 개 다 가능합니다. mình 이라는 1인칭 앞에 이 세 가지 표현을 다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tụi이라는 표현하고 번이라는 표현의 차이는 tụi는 남쪽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고 번은 북쪽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좀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너무 많다 싶으시면 이 세 개 중에서 앞에 것만 가장 먼저 나온 좀이랑 붙여 있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초급 단계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chúng con, tụi con, bọn con도 마찬가지로 일단 3인칭, 1인칭이나 2인칭, 3인칭의 복수형을 배우시기 전에 이런 표현들은 1인칭인 표현들은 어떤 의미,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지부터 기억하셔야 나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복잡해질 거예요. 자, 1인칭에서 이거는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 친구랑 친구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쓰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이렇게 그 앞에 좀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죠. chúng cháu도 마찬가지로 chúng em은 우리, 근데 우리는 동생이죠. 그러면 그때 오빠, 형이나 누나, 언니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chúng em, 그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 우리라는 말은 chúng em이라고 할 수 있겠죠. tụi, bọn 이 표현은 anh 하고 찌의 경우는 좀이랑 같이 결합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100% 결합할 수 없다고 하면은 정확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죠. 또이나 bọn.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노이에서 공부하고 싶다, 하노이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시면 번이라는 표현을 알고 계시면 되고 또이는 남쪽 사람들 많이 사용하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bọn anh, tụi anh hay là bọn chị, tụi chị nhưng mà chúng
아까 좀이랑 결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결합할 수 없어요. 좀이랑 좀, anh, 좀, chị 이렇게 사용하지 않거든요. 자, 그 다음은 각이라는 표현이에요. 각. 각은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어떤 명사와 결합하면 그 명사를 복수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조사들과 같은 거죠. 무슨 들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까 좀, 또, 번이라는 세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 각도 있어요. 근데 각은 보통 이렇게 높은 사람들한테, 그쵸? 뭐 언니, 오빠 정도이면은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근데 할아버지 아니면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các ông, các bà, các bác, các chú, các cô 이런 표현을 1인칭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2인칭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쵸? 2인칭의 경우도 các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ác bạn, các con, các cháu, các anh, các chị, các em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 주의하셔야 될 점은 2인칭은 các bạn 있지만 1인칭 mình 있죠. mình, 그때 các mình 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우리라고 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수형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1인칭이면 좀이랑 결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각이랑 결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2인칭은 보통 각이랑만 결합해서 사용하는 거죠. 각. 자, 3인칭의 경우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2인칭하고 의 결합하면 뭐가 되죠? 3인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3인칭 앞에 각 넣어주시면 돼요. 각 플러스 인칭 플러스 의 대신에 각 플러스 3인칭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만의 그 친구,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라고 하실 때 các bạn ấy 이렇게요. 자, các anh ấy 그 형들, 그 오빠들. 자, các cô ấy 그녀들, 그 고모들 아니면 그 여자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너, 너 아까 3인칭에서 나왔죠. 의나 너랑 결합할 수 없는 그냥 항상 독립적으로 3인칭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 너죠. 너. 그때 너를 그 개들이라고 할 때, 그 아이들이라고 할 때 chúng,나, tôi, bọn 이렇게 결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요. 자, 보통은 3인칭이나 2인칭 같은 경우는 각이랑 결합하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데 너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자, 그때만 chúng,나, tôi, 나, bọn 이렇게 결합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지시대명사라는 거예요. 지시대명사 세 개만 있는 거죠. 이, 그, 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장소를 얘기하실 때 여기, 거기, 저기 그러면은 총해서 6개 정도 있는 거죠. 지시대명사는 그리 많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대명사도 있지만 그때 저희는 뭐 1장에서 배울 의문사를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이라는 표현 나이라고 합니다. 나이, 나이. 그죠? 근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이것이라고 하실 때 이가 앞에 있죠. 자, 지시대명사가 바로 앞에 있고 것, 의존명사가 뒤에 있어요. 그때 관형사가 앞에 있고 의존명사가 뒤에 있는 것은 한국어의 어순이지만 베트남어는 반대예요. 베트남어는 반대요. 의존명사나 명사가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나 관형사가 나와요. 자, cái này, cái này, 그이도 것처럼 의존명사
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것. cái này. 그 다음은 그, kia. kia. 이, 아의 경우는 그때 이하고 아와 결합하는데 그때 아로 발음하지 않죠. 근데 이, 아는 이중 모음이나 삼중 모음에서 항상 어로 발음됩니다. 그런데 이 아의 경우는 약간 여러분들이 잘 신경 써서 들어주시면 이에 더 가까울 거예요. 이에 끼, 끼 그 사이에요. 에하고 어의 사이. 끼 người kia, người kia, người 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래서 người kia 그 사람, người kia. 그리고 다음은 저, 너이나 너희, 너, 너희. 남쪽은 너 많이 쓰고 북쪽은 너희 더 많이 써요. 근데 사실은 요즘 이렇게 남쪽 사람들은 너 쓰고 북쪽 사람들은 너희만 쓴다고 하면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섞어서 사용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자, 근데 대부분은 남쪽 사람들은 너 쓰고 북쪽은 너희 씁니다. 자, công ty đó, công ty đó. công ty 는 회사라는 뜻이에요. 회사. 너, 저 회사. công ty đấy 도 가능하죠. công ty đấy, công ty đó 둘 다 저 회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트남 사람들은 사실 그하고 저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은 그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리킬 때 너나 너희, 저라는 의미로 사용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이 하고 그 저만 구분하죠. 이, 그, 저 이렇게 세 개로 정확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거기, 저기의 경우는 거기하고 저기는 똑같아요. 여기는 너희죠. 성조 빠졌어요. 너나 너희. 근데 하나만 달라요. 여기. 여기는 그때 아까 A는 뭐라고 하죠? 나이죠. 나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나이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라고 합니다. 너희. 자, đây là Lan. đây là Lan. 여기는 라는 이다라는 뜻입니다. 입니다. 란, 이름이죠.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 여기는 란씨예요. 여기는 란씨예요. 여기는 란입니다. 라는 뜻이죠. kia là Minho. kia là Minho. 여기는 교재에서 안 나온 예시입니다. kia là, 자, 저기는, 거기는 입니다. 민호입니다. 민호예요.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đó là công ty Hàn Quốc. đó là công ty Hàn Quốc. 좀 복잡해지죠. đó, 저기는 입니다. công ty 회사죠. 회사. 한국, 한국, 한국 회사입니다. 저기는 한국 회사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베트남어 문장을 해석하실 때 주어를 먼저 해석하시고 문장 끝에 가서 다시 거꾸로 해석해 주시면 쉬워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다음으로는 숫자 알아볼 건데요. 숫자. 여기는 제가 숫자를 되게 많이 정리해 드렸지만 교재에서, 근데 여기는 중요한 부분만 꺼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숫자, 한국 사람들은 1, 2, 3, 4, 한자어 숫자도 있고 하나, 둘, 셋, 넷과 같은 고유어 숫자도 있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물론 한자어, 베트남어 숫자도 있지만 그렇게 보통 수량을 얘기할 때, 날짜를 얘기할 때 따로 사용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이니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게 많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콩 1, 2, 3, 4,
5, 6, 7, 8, 9. 자, 다시요. 0, 1, 2, 3, 4, 5, 6, 7, 8, 9. 여기에서 7이라는 표현은 아마 다른 교재 어떤 한국 선생님이 쓰신 교재를 보시면 7 이렇게 위에 뭔가 모자가 있는 표현도 나올 거예요. 보통 괄호 이거나 저거나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건데 이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발음 때문에 잘못한 발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한 표준어의 맞춤법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 이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걸로 10부터 99, 1000만까지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10에서 19까지 어떻게 얘기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10에서 19의 경우는 10, 10이라고 하죠, 아까. 1, 2, 3, 4, 5, 6, 7, 8, 9, 10, 10이라는 말, 10 하고 그 뒤에 다른 숫자, 되어 있는 숫자를 더 한 번 넣어주시면 돼요. 자, 1이죠. 1, 그때 11이라고 할 수 있죠. 12, 13, 14 마찬가지로 19, 19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까지. 자, 그러면은 지금 해석해 볼게요. 11의 경우는 10하고 1, 10 플러스 1이잖아요. 그때 10을 10이라고 하죠. 10이라고 하고 1을 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을 11이라고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12, 10 플러스 2니까 12. 19는 10 플러스 9이니까 19.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0에서 뭐 1, 2, 3, 4, 5, 6, 7, 8, 9, 10까지만 외우셔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단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5. 아까 5 뭐라고 했죠? 남이라고 합니다. 남이라고 해요. 남이라고 하지만 10단위 앞에 뭐 어떤 10단위가 있을 때 즉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거 10단위가 없는 거죠. 0이니까 10단위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남이라고 불려요. 근데 10단위가 있으면 람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남 대신에 람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남 아니고 람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15이니까 10단위 나왔죠. 10을 무이라고 하고 여기에 5를 남이 아니라 람이라고 하셔야 돼요. 무이람. 그러면 이제 20, 30에서 90까지 뭐라고 할 수 있겠죠? 20의 경우는 하이죠. 하이 하고 곱빼기 물, 그쵸? 그때 하이하고 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 하이, 물가 이렇게 될 때 성조가 빠져요. 자, 빠지는 건 제가 잘못 넣는 게 아니라 이거 원래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빠져서 이런 빠진 상태에서 발음되는 거예요. 하이, 물이 아니라 하이, 물. 성조 똑같죠? 하이, 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30도 3하고 10 그때 10을 물이 아니라 물이라고 합니다. 물, 물 다 성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물이라는 표현을 주의하셔야 돼요. 하이물, 바물, 몬물, 남물 등등 진물까지. 자, 그러면은 아까 5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15의 경우는 이 10 있죠. 하이물이라고 하죠. 하이물. 그때 5 뭐라고 하죠? 하이물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10 단위가 나왔기 때문에 남미 아니라 람미라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앞에 10 단위가 없으면 남 원래 그 숫자 이름대로 읽으셔도 되지만 안 그러면 10 단위가 나타나면 람미라고 하셔야 돼요. 20일, 30일, 40일 등등 90일까지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여기는 1 나타날 때 못이 아니라 못이라고 하셔야 돼요. 못. 숫자를 다시 보시면 1을 못, 성조가 어디 있어요? 그 밑에 있죠. 그런데 20일에서 90일까지의 못, 1을 못, 이거 아니라 못이에요. 성조가 달라졌어요. 자, 20일, 20하고 20 플러스 1이죠. 하이무이죠. 20을 하이무이라고 하니까 하이무이, 그리고 뭐 여기에 1을 못이 아니라 얘는 아니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21, 31, 41 마찬가지로 91을 진무이못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짬 100개 단위예요. 99까지 뭐라고 하죠? 진무이 진 맞아요. 진무이 진까지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은 짬이라는 단위가 나올 거예요. 100 단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100개라고 하지 않고 100개라고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항상 1, 2, 3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00의 경우는 못짬 1하고 100이니까 못짬 이렇게 해야 돼요. 2하고 100, 2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1000 단위. 1000 단위는 ngàn이나 nghìn 두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더 쉬운 표현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00 또 마찬가지로 베트남 사람들은 그냥 1000이라고 하지 않고 숫자가 나와야 돼요. 앞에 1000, 1000이잖아요. 1000 그때는 1000이나 1000이라고 합니다. 1000, 1000 3000도 마찬가지로 3000, 3000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복잡한 거예요. 아주 복잡해지는 경우인데 많은 경우예요. 많은 옛날에 이게 너무 사극 드라마 같은 경우에서만 나온 표현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이 실제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베트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ngàn 나왔죠. 10도 나왔죠. 10은 10이죠. 10, 10이니까 여기는 ngàn은 1000. 베트남 사람들은 10,000이라고 합니다. 10,000 이런 식으로 10 그러면 여기 만 1하고 1,000, 1,000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잘라서 10이니까 10 여기는 1000이니까 ngàn 마찬가지로 20, 20이죠. 20 하고 여기는 1이어야 되네요. 1, 1,000 이런 식으로요. 이거 교재에서 이미 나와 있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숫자 이렇게 3개씩, 3자리씩 잘라서 커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요. 이렇게 잘라서 하시면 여기는 10이 나오죠. 여기는 100이 나오죠. 그때 이 단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단위는 ngàn이나 nghìn 이니까 10하고 1000, 100하고 1000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은 100만의 경우는 또 다른 단위로 바뀌어요. 이거는 새로운 단위가 나올 거예요. 저희는 1000까지 사용하지 않아요. 100, 1000까지만 쓰고 그 다음은 1000은 안 써요. 1000은 안 쓰니까 다른 단위로 대체합니다. 그때 triệu 이라고 하는 거예요. triệu. 100만, 1triệu. 200만, 2triệu.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1000만. 1000만 여기 보시면 3개 잘라서 이거를 뭐라고 하죠? triệu 이라고 하죠. triệu. 근데 얘를 10이니까 10, 10triệu.
얘도 마찬가지로 20 triệu. 그러면 이제 요것만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서수사예요. 양수사는 더 많이 나오겠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카팅해 주시면 되니까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서수사인데요. 서수사는 드라는 말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드. 자, 드. 네, 카팅 무슨 번째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째. 그죠? 첫째, 둘째, 째라는 느낌이에요. 드nhất 의 경우는 드nhất. 자, 여기 보시면 thứ hai, thứ ba, thứ năm, thứ sáu, thứ bảy, thứ tám, thứ chín, thứ 10 항상 아까 배웠던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그런 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시면 달라지죠. 이 위치에 원래 다른 숫자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 첫째의 경우는 한국 사람들도 하나째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 첫수로 하니까 베트남 사람도 좀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드nhất, 첫째. thứ hai라는 표현도 사용해요. hai는 이잖아요. 이나 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째 얘기할 때 thứ hai라고 하기도 하지만 thứ nh이라는 말도 있어요. nh이는 한자어예요. 한자어. thứ nhì, thứ ba. 그 다음은 thứ tư. 자, 바 뒤에 뭐가 나오죠? 숫자 바 뒤에 2, 3, 뭔 나오죠. 뭔 아까 배우셨는데 뭔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뭔 안 나오고 뜨로 나와요. 뜨, 드, 뜨 해서 항상 이대로 사용합니다. 드, 뜨. thứ năm, 다섯째. 이 숫자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죠? thứ sáu, thứ bảy, thứ tám, thứ chín, thứ 10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서수사의 경우는 일단 드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어요. 숫자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될 점은 nhất, nhì, 첫째, 둘째, 넷째의 경우는 다른 표현으로 원래 배웠던 숫자가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서수사를 언제 사용하냐면요. 등급을 얘기할 때 사용하거나 그런 순서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조건 외우자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열심히 학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패턴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